지스쿨. 교재를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이맵 그 첫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학교 보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공청회 자료에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현직의 보건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 보건에서 평가 영역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학교 보건의 이해, 그리고 그 간호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건 사업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건강 증진에 이제 그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보건교사가 하게 되는 이제 간접 그 간호 활동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그 해당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이론서에 간 거예요.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학교 보건의 이해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학교 보건의 의의가 뭔지, 뭐 기능,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 과정을 가져왔는지인데요. 얘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포괄적 건강관리기라고 하는 시기에 그 포괄적 간호 사업을 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 보건 사업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어떤 그 이제 변천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건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 맞춰 보셔야 되고, 학교 보건 관련법에서 가장 주된 게 학교 보건법이에요. 그게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걸 중심으로 보실 거고요. 학교 보건 인력에서 보면 보건교사, 학교 의사, 학교 약사, 그리고 학교장, 교육함 까지는 이제 저희가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주된 관리자이자 역할을 하는 1차적인 담당자가 보건교사이고, 지역사회 분과이다 보니 이 지역사회 간호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 과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시하는 각종 보건 사업들은 보건교육, 건강평가, 환경관리, 교내 교외 환경관리, 그리고 안전과 폭력사고 예방관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거에 재난까지 포함해서 보고요. 그리고 폭력사고 예방관리에서는 학교폭력이랑 성폭력까지 보시게 됩니다. 근데 예방관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예방을 위한, 그러니까 조치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제 예방을 위한 노력들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보건 사업들은 결국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증진, 현재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건강 증진 개념이 대두가 된 배경, 그리고 그런 건강 증진을 학교 현장에서 쓰는 데 있어서 원칙, 그래서 각종 관련 이론들이라든가 정책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책이자 법에서 그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법도 볼 거고, 또 헬스플랜 2030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볼 거고요. 그리고 건강증진 학교, 요런 것들을 여기 원칙에서 법이나 정책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실시하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금연 프로그램, 절주에 대한 거, 영양 비만 관리,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걸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실 운영해서 이건 직접적인 간호 제공은 아니지만 간접 간호 활동으로서 이제 보건교사가 하게 되는 역할들에 대한 게 있고요.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한 거하고, 기록과 보고 측면에서 이제 가정 통신문, 또 기록의 목적, 요 정도가 언급이 됐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설비와 약품, 예산 관리, 공석 관리들은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을 지금 형광펜 쳐서 표시를 해드리는 건, 이건 직접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공청회에서 현직 그 보건교사하고 교수님들께서 모여서 이 부분까지는 평가해야 돼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언급이 되지 않고 인접한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의 개념까지는 좀 포함을 해서 보셔야 되는 개념이 됩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있고, 이제 오늘 처음 보시게 되는 건 학교 보건의 이해부터 보실 거예요. 오늘 이것부터 그 학교 보건 사업 중에 첫 번째 보건 교육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학교 보건의 이해에서 보시는 건 이론서 17페이지에 있는 기출 분석표를 보셔도 되고, 근데 이론서에 있는 마이맵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놓긴 했거든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보시면 학교 보건의 이해 파트에서 들어가는 게 학교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역사 정책 변화, 관련법, 관련 인력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된 것들을 지금 다 마인맵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출제가 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관련법에서 학교 보건법에 나와 있는 법에 근거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구 관련해서 하는 직무에 대한 게 가장 주가 되긴 하는데, 최근에 보건교사의 직무들, 역할들 중에서 그 관리자의 역할, 그래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저희 시험에서 보면 이제 그 리더십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리더십 이론에 대한 걸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리더는 그 리더의 특징, 그러니까 행동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행동 이론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행동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그 종사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종사자고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이론이 그 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있고, 그전에 1950년대까지는 행동 이론이었고, 그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변혁적 서번트 셀프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1970년도 이후부터 해서 나온 현대 이론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틀 자체가 뭐냐면 보건교사의 역할이 관리자 역할이 많아졌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획을 하고 하는 역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리더십이 요구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출제가 되다 보니 우리 쪽에서는 리더십 이론이 나온 거예요. 현대 이론에 맞는 리더십 이론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현대에 맞는, 그래서 실제 보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변혁적 서번트 셀프 감성 해가지고 현대 이론에 초점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건교사에 대한 게 여러 번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이 출제가 된 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학교 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출제가 됐구나. 근데 학교 보건법은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면은 뭐 15조 2의 1항이 출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19년도에 뭐 이게 1항이 나왔으면 20년도에 가가지고 뭐 2항이 나오고, 그리고 3항이 또 출제가 되고, 그래서 조항들을 볼 때 요게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조항들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눌러졌네. 그래서 그 이 조항들에 대한 게 나오면 12조에 2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1항만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2항, 3항을 봐야 되고, 그리고 법의 체계가 보면 법률이 있고, 그 하위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 그 하위에 부처령이 되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법에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부처에서 그걸 담당의 업무를 하니까 이제 서식이라든가 이제 구체적 업무 분자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 법이 학교 보건법이 나왔잖아요. 그럼 학교 보건법 그 조항에 포함이 되는 이제 그 시행령, 대통령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법이 나왔었다라고 하면 거기와 관련된 시행 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맵 중에 보면은 제가 법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게, 보시면 학교 보건법 해 놓고요. 그 이거는 3페이지죠. 3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편집한 이유가 있어요. 등교 중지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건 법 제8조거든요. 근데 이 법 8조하고 관련이 된 건 시행령, 대통령령 22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놨고, 그리고 여기서 응급처치 등 해서 15조 2의 내용이에요. 학교 보건법. 근데 거기 응급처치 관련해서 시행 규칙이 그 하위에 그 시행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고, 법을 가지고 보실 때 이제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를 좀 이해를 해 보시면서 법 공부를, 그러니까 다 보면 좋지만 다 본다고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걸 다 봐서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보건법을 보실 때 이제 그 나온 내용, 그리고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법, 그리고 그 하위에, 그러니까 그 1항이 나왔으면 2항, 3항을 보는 거고, 뭐 그리고 이제 1항, 2항, 3항이 나오거나 뭐 1항에 2항, 3항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시행 규칙이나 이제 그 시행령은 없는지 요거 봐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보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1차 보건 의료나
국제보건 같은 경우는 학교보건 강론서에 잘 안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학교보건하고 프라이머리 헬스케어하고의 이제 그리고 프라이머리 헬스케어하고 학교보건과의 관련성 이렇게 해서 어떤 강론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 국제보건이 나왔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 같이 하거든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도 건강권이었어요. 건강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건강을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류는 누구든.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각국에서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화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보장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는 최말단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건강권 보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보건의료 체계에서 최말단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1차 보건의료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보건은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1차 보건 의료는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 의료 전달 체계예요. 전달 체계 아니면 그러니까 보건 의료 체계라고 이제 하죠. 이거는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하려고 만든 건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이제 코로나 겪고 하면서 봤더니 이게 한 나라에서의 우리나라 국민만 건강 보장을 해 가지고 그 관점 가지고는 건강권 보장이 요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면 누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인간이면 누구든 건강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건강 보장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이 됐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 거죠. 그리고 걔가 너무 성공적으로 돼서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했고요. 이거는 개발 목표에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새천년에서는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 그래서 좀 원조가 필요한 국가들에서 건강 문제를 보전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다 8가지 목표가 다 보건이 아니라 8가지 중에서 3가지만 보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건에 대한 건 결국에 건강권 보장에 대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17개 목표인데 거기서 한 가지만 보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가지보다 더 확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하고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걸 의의에다 같이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교보건이 학생과 교직원 측면에서 보는 거지만 결국에 학생과 교직원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루고자 했던 건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인류의 건강 보장, 건강권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그러면 학교보건의 이해를 봤을 때 내가 적어도 이 학교보건의 의의하고 중요성이랑 연결시켜 가지고 건강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서 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은 내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묻든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서 어떻게 묻든지 다 대응할 수 있을 정도 충분하게 공부하고 충분하게 인출 연습을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보건법에서 전체 조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제가 됐던 조항에서 아래 하위의 다른 조항들 그리고 그거 관련된 대통령령이라든가 이제 부처령에서 시행규칙 시행령 요 정도까지는 이제 확대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나왔을 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련 인력 중에서 가장 주된 인력이 보건교사이고 보건교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직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건교사는 사실 보건교사 업무하고 관련된 건 어떤 방향으로 묻든지 간에 절대로 여기서 점수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지도 않았던 리더십은 사실 간호관리고 간호관리는 우리 시험 범위에 사실 있지도 않았는데 얘를 연결시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상치 못한 게 확대가 된 것까지 담아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배치 기준이나 직무 관련해서 나올 때는 이제 그 정도의 내용에서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조 인력이랑 활동 보조는요. 15조 2에 대한 거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행 규칙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써드렸는데요. 여기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결국 보조가
아니라 보건교사가 하는 업무를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건교사에 대한 업무도 그리고 그걸 이제 인력, 그러니까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보건교사가 하는 활동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을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런 정도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제가 된 건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쪽 파트를 공부하고 세 가지가 우선 인출이 되어지도록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가 된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이제 보시게 되는 게, 보면 이론서 22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학교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게 한 차례 출제가 됐었거든요. 학교 보건의 목적에 대한 게. 근데 여기서 학교 보건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보실 때 우선 학교 보건의 개념에 대한 게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목적에 대한 게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개념, 정에 대한 거. 그 정의는 보시면 대상은 누구를 보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해서 보니까 그 대상자도 참여가 돼서 참여를 해서 본인도 할 수 있고, 보건을 전문가,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교육, 서비스, 환경 관리에서 포괄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거예요. 치료 중심, 그러니까 재활이 아니라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기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고려되는 요인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체 상태도 있을 거고 정신 상태도 있을 거고 사회적 여건도 있을 거예요.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최상의 기능, 그걸 우리가 적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적정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해 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볼 거는 학교 보건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법에서 그 목적에 대한 걸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요걸 중심으로 볼 건데, 선생님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학교 보건의 목적 자체 보면 학교 보건, 그러니까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법 1조의 내용이긴 한데 결국 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보건의 목적에서 보면 보건 관리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른 거죠. 그래서 그 잘라서 보고 밑에 그 협의적인 목적, 광의적인 목적해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론적이고 또 협회에서 자세하게 제시가 됐을 때 틀로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셨고, 그리고 학교 보건이랑 그 유사한 개념이자 그 같이 우리 시험에 이제 지문들로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 학교 간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학교 보건이 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학교 보건이 한 분야인데요. 지역사회 간호의, 그러니까 간호학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하나의 분과인 거예요. 산업보건, 환경보건처럼 하나의 분과인 걸로 해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지역사회 분과이다 보니까 김하준 교수님이 제시했었던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 틀을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보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학교 간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대상자들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인 학교 보건교사가 제공을 해야 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직접 간호, 보건교육, 보건관리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법, 수단, 이게 이제 수단으로 연결돼서 효율적으로 그 보건교육 통해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이루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죠. 뭐 수업 방법도 있겠죠. 강의법 쓸래, 토익법 쓸 때 쓸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매체 가지고 게시판을 쓸 건지 아니면 모형을 쓸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간호 활동을 제공해 줄 때 간호 과정을 적용하죠. 우리 이 학교 보는 이해 파트에 보면 간호 과정이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 하나 분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은 연속성 상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출제가 되진 않아서 지문에서 학교 간호라고 나올 때도 있고 학교 보건이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시라고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